인권이 떨어지는 비정상 국가들에서 보통 엘리트 체육이 시행된다 라는 흑자일스님의 말이 한 번 더 와닿는 사건인 것 같아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NG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이죠, 흑자헬스님께서 한국 엘리트 체육계를 비판한 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 영상은 아닌데 흑자헬스 본인도 직접 오셔서 잘 봤다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한 영상인데요. 내용은 엘리트 체육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다. 소련,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인권이 낮은 국가들에게서 하는 게 엘리트 체육이고, 정상적인 선진 국가들은 생활 체육을 모티브로 모든 국민이 체육을 쉽게 하도록 이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 체육 중에는 그나마 굉장히 양반인 축에 속하죠. 적정선에 인권이 챙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식의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전에 러시아에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때 선수단 대부분이 성적을 위해서 도핑을 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죠. 러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국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선수들에게 약물을 주입했다가 걸렸던 겁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동의를 한 부분이겠지만 과연 그 분위기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트 스포츠는 어렸을 때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며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기 때문에 국가의 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수단 동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스포츠맨들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피해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당겨서 당장의 운동 능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러시아 소치 올림픽 같은 건 약과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중국 금메달리스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나 인권이 바닥을 치는 중국의 엘리트 체육은 어떨까요? 15억이라는 엄청난 인구에서 체육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국가가 뽑아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뜨려 놓고 국가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훈련법,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겨우 14세라는 나이로 다이빙 금메달을 딴 여자아이 취안홍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뿅. 자, 이 취안홍찬이라는 친구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10m 다이빙 금메달을 취득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전 세계 최고들만 모인다는 올림픽에서 고작 14살짜리 아이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 아이를 대서특필했고 국민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중국이 이 아이의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중국의 엘리트 체육 속에 숨겨진 슬픈 이면이 있죠.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를 훈련시키면서 정말 기본적인 교육조차 하지 않고 하루에 300번이 넘게 다이빙만 시켰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뭐냐? 중국에서는 한자를 기반으로 대화하고 말하기 때문에 문맹률이 좀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처럼 글자가 소리 베이스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읽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어느 정도의 한자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가 기본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면 어린 시절부터 기본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교육을 받으며 정말 금메달 하나만을 위해 운동만 시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性格是怎么样一个人？性格，性格性格，不是性格，是性格。性格谁啊？你的性格，啥？个性是什么样的？平常是什么风格？平常有什么风格？ 성격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다른 단어로 알아듣고 대화를 이어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14살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인데 성격이라는 기본적인 단어마저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취안홍찬은 7살부터 점프력이 좋아서 체육학교에 입학해서 국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본교육을 해준다고 표면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기본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난한 집안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금메달을 따야 하므로 하루에 300번씩 다이빙만 뛰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회성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너무나 잘 보여지는 장면이죠. 거기다가 취안홍찬은 아주 가난한 시골 지방의 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메달을 딴 돈을 모두 할아버지와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거라고 하죠. 너무 가난한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드라마를 사용해서 취안홍찬을 국민의 영웅으로 만듭니다. 이 아이가 기본적인 사회성조차 갖춰지지 못했다.
대화도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건 숨겨버린 채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취하농찬이 금메달을 따자마자 대서특필이 되고 중국 정부는 취하농찬의 고향을 재개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머니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본 적도 없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았던 먼 친척들이 고향집을 찾아뵈려고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따야 중국 빈민층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만들기 위해 이 소녀는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다이빙하는 기계로 살아왔던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아이가 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0.001%의 확률로 나름의 해피엔딩을 만들었지만 말입니다. 체육이라는 건 결국에 순위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1등을 차지하지 못한 엘리트 체육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만약에 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 다이빙하는 기계로 살다가 사회에 내쳐지게 됐을 겁니다. 그 뒤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과연 이 험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취하농찬은 지금은 중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14살이라는 나이니까 다음번 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따야만 할 겁니다. 왜냐면 중국의 영웅이 되었으니까요. 너 때문에 네 고향이 개발이 되었고 네 주변 친척 가족들은 너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 거니까요.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인권이 떨어지는 비정상 국가들에서 보통 엘리트 체육이 시행된다 라는 흑자일스님의 말이 한 번 더 와닿는 사건인 것 같아요. 뿅. 실제로 유럽권이나 미국권의 선진국들은 학교 교육부터 생활체육을 스며들게 해놨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보면은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내 일을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며 돈을 벌기 위한 직업과 내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것에 구분을 둡니다. 올림픽을 보면 일본 은행원이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를 꺾는 이변을 보이기도 했고 대만 금융권 직원이 한국 국가대표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능 있는 생활 체육인은 목숨 걸고 하는 엘리트 체육인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양권 국가처럼 오후 3시에 학교를 마치고 애들을 생활 체육 하라고 싹 보내버리고 이러면은 학부모들부터 들고 일어나고 난리도 아닐 거라 당장의 엘리트 체육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를 보았을 때 엘리트 체육은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게 될 거고 많은 인프라를 얻을 수 있는 생활 체육을 살려내는 게 답이긴 한 것 같아요. 앞길이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뿅. 저는 말이죠, 예전부터 계속 엘리트주의를 없애야 한다. 예술계도 체육계도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 당장의 댄스학원만 가봐도 춤을 즐기기 위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술학원, 댄스학원, 노래학원, 취미로 춤추는 사람들, 취미로 미술 배우는 사람들 20%도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다 직업으로 하려고, 예술가가 되려고, 입시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죠. 애초에 한국 분위기가 잘 하지 못할 거면 하지도 않는다라는 분위기 가 너무 심합니다. 못해도 취미라면 내가 즐기고 있고 내 삶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괜찮은 일인데 말이죠. 국가가 키워내는 엘리트주의라는 건 결국에 고이게 됩니다. 어떠한 장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평균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건데 한두 명만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서 그걸 국가를 위해 홍보시키는 짓거리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그 아티스트나 선수들은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정치인들의 표파리로 이용되고 인위적인 국민들의 영웅이 되어서 많은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우리들의 영웅, 성적이 못 나오면 우리 세금 주고 밥 먹고 운동만 하게 시켜놨더니 메달도 못 따오는 밥벌레. 이게 과연 행복한 운동이며 행복한 한 사람의 인생일까요? 중국보다 좀 덜 심할 뿐이지 우리나라도 엘리트 체육이 빈번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트 체육을 하는 협회들은 다 썩고 고여 있습니다. 왜냐면 선수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보다 국가 지원금 어떻게 받아먹냐가 더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